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의 증시는 저번 주 충격을 그래도 약간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드디어 저도 삼성전자 물을 타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먼저 미국 소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반도체 나라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3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거든요. 매출액은 예상치를 5% 증가했고 순이익은 예상치를 8% 초과했으니까요. 애널리스트가 예상하는 실적을 이번 분기에도 뛰어넘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에 살짝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여기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엔비디아는 매 분기마다 매출액을 적게는 40억 달러 그리고 많을 때는 50억 달러씩 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에는 375억 달러를 예상하면서 이번 분기보다 24억 달러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그래서 여전히 엄청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약간 느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주고도 이번 주 주가 흐름은 약간 아쉬웠습니다. 화면 보시는 차트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올해 여름에 정점을 찍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여전히 고점에 머물고 있지만 사실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은 요즘에 상황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느냐가 단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섹터 분위기를 좌우할 것 같은데 여하튼 미국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는 조정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 다시 좋은 흐름이 살아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에서 주목해볼 만한 지표가 발표되지는 않았고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보다 청구 건수가 4천 건 정도 줄어들었던데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청구 건수가 가장 적은 상황이고요.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은 경기가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3대 지수 중에 다우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했다는 게 약간 조금 특이한데 여하튼 미국 시장은 저번 주에 조정을 받았지만 이번 주에 다시 만회를 하면서 연말까지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도 드는데 여하튼 다음 달에 금리 결정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분위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미국 계좌를 보면 세 종목 모두 저번 주 대비 주가는 2%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요. 지수 상승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이는데 여하튼 연말까지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종목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이 수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부터는 다시 적립식으로 매달 모아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을 볼 텐데요. 저번 주 코스피는 일주일 동안 5%가 급락하는 최악의 흐름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거든요. 다시 2,500까지 올라왔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자사주를 매입하니까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는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이 저번 주처럼 급격한 하락을 또 경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이 이번 주에도 또 7천억 원을 매도하면서 여전히 한국 증시에서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언제 매도를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까지 한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기금이 약 9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증시 회복에 앞장을 섰는데 연기금도 코스피가 2,400은 조금 저평가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한국은 패싱을 하고 다른 나라만 가시면서 일정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올해는 꼭 한국도 들려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선물을 많이 투척을 해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애증의 삼성전자 조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저는 이번 주에 200주 물을 타보았거든요. 월요일에 시초 가격부터 매수 주문을 내었는데 49,000원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아니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덜컥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고 나서 주가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48,000원에 또 100주를 매수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48,500원에 200주를 매수하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는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주는 하루에 100만 주, 그리고 우선주는 하루에 14만 주를 신청해서 모두 매수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앞으로 이런 페이스로 계속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외국인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하던 날 240만 주를 반짝 매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때는 정보를 미리 알았던 단타 외국인들이 매입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이번 주는 5일 동안 또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그나마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공시가 나오기 전보다 매도세가 약간 축소가 되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스탠스는 아직까지는 변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자사주를 매일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자사주가 주가 하락을 저지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번 주에 물을 타게 되었는데, 여하튼 주봉 차트로 보면 이번 주도 음봉이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하면서 다시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요. 앞으로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 정도 가격에서 조금 지지 라인을 만들고 하락 추세가 멈춰주는 흐름 정도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200주를 추가 매수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총 1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요. 물을 타다 보니까 손익률이 조금 개선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24%이거든요. 여하튼 주가가 또 빠진다면 100주 정도 물을 더 타볼 생각이니까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뭔가 또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A 계좌를 볼 텐데요. 이번 주 ISA 계좌에서는 매매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기아차가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상승하면서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물을 탔던 수량을 조금씩 덜어내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10주만 덜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오면 10주 단위로 총 30주를 더 매도할 생각이고요. 110주는 남겨놨다가 나중에 주가가 10% 이상 상승한다면 그때 마저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하튼 조금 더 인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조만간에 기아는 밸류업 공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올해 4분기에 공시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머지않아 기아의 밸류업이 공개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밸류업 내용이 좋아서 기아 주가를 회복시키는 촉매로 작용하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분기에 밸류업 예고를 했던 현대모비스가 이번 주에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 내용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총주주 환원율 30%를 목표로 설정을 하였던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1년에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을 주주들에게 사용하겠다는 의미인데 현대차가 35%였거든요. 현대모비스는 그보다 약간 적은 30%를 목표로 잡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고요. 여하튼 기아는 현대차처럼 주주 환원율을 35% 목표로 잡아주길 바라보고, 그리고 기아는 기말 배당만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거든요. 여하튼 이번에 중간 배당도 도입을 하고 또한 현대차처럼 최저 배당금도 도입을 해서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배당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면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데요. 지난주에 데리고 왔던 타이거은행이 이번 주에 주가가 5%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는 마이너스 2%였지만 이번 주에 플러스 3%로 바뀌었고, 그리고 미국 월배당 종목들도 여전히 빨간불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OTM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분배락이 나올 텐데 연 분배율 20%를 목표하는 상품이니까요. 분배락이 나오면 주가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타이밍을 잘 살려서 수량을 조금 더 늘려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대와 기아차도 주가가 상승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아는 이제 평단가까지 주가가 올라왔으니까요. 다음 주도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리치드 종목도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약간 상승을 했더라고요.
특히나 JR 리츠가 이제 다시 주가가 3,000원 근처까지 왔는데 아마도 조만간에 벨기에 대출 조건을 확정해서 발표를 할 것 같으니까요. 여하튼 운용사가 예고를 해준 대로 내년 배당금이 230원 정도는 지켜지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음 주 금요일에 발해 인프라 펀드가 상장하는데요. 맥쿼리 인프라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 인프라 종목입니다. 여하튼 인프라 종목도 저는 리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일반 청약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했거든요. 물량 대부분을 주관사에서 받았고 아마 다음 주에 상장을 하면 주관사가 받은 물량을 그냥 기계적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면 모르겠지만 하락한다면 이 종목이 또 리츠 시장에 물을 흐리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여하튼 리츠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도 한 번은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보면 이번 주 SK텔레콤을 200주를 더 매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물을 타다 보니까 현금이 줄어들었고 SK텔레콤을 매도를 하면서 다시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이번 주에 매도한 가격이 56,000원이었는데 조금 낮은 가격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도 이제 평단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물을 타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좌에서도 당분간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투자일기를 녹화하기가 어렵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투자일기를 한 주 건너뛰고 12월 첫째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날씨가 점점 겨울로 들어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